우리네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숨 쉬며 하는 말이 있다. 자식 키워봤자 모두 허사야 하는 말이 그것이다. 물론 모두 이렇게 자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 가득히 뿌듯한 보람이 차오르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 자식 모습 바라보며 누구나 한숨을 쉰다는 말은 아무래도 과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여 장년이 되고 자기 역할과 자기 역량이 늘어나고 혼인을 하여 제 식구가 생기면서 갑작스레 자식이 남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늙은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훌륭한 자식들이거나 훌륭한 부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실지 몰라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자식이나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다. 부모와 자식이란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철저하게 애증이 들끓는 관계다. 자식이 제9실하게 되면 부모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자식이 제9실을 못하면 끝내 부모는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듯 싶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아쉽다. 그래서 억지를 부린다. 못났으면 못났기 때문에, 잘났으면 잘났기 때문에 아직도 품에 안고 있어야 하고, 아직도 타일러야 하고, 아직도 절대적으로 존경받아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자식은 내 아이여야 한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을 품에 안을 수도 없고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다. 밀착한 관계도 소원한 관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가족 동거를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고 다 자란 새끼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듯 팽기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거리란 얼마만한 것일까? 어떤 책을 읽다 발견한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를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살림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는 훌훌 날듯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열흘 정도 여행을 떠나자 그 며느리가 살림과 직장에 정신이 없으면서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열흘 동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는지 몰라라고 말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자식은 끓는 국을 갖다 주면 꼭 먹기 좋게 식을 만한 거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이 비단 지리적인 거리만을 뜻하는 것일까? 글톤 마음이시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리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더 현명하게 거리를 헤아리며 살아야, 그래야 더 잘 늙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자주 듣게 된 신조어 중에 헬리콥터 엄마, 헬리콥터 아빠라는 말이 있다. 자식이 다 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 주위를 빙빙 맴도는 엄마 아빠를 일컫는 말이란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 관리에 시간표 관리까지 도맡아 해주고, 졸업 후에는 취업 인터뷰에 직장 잡고 다니는 일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니, 자식들과 물리적인 거리는 참 가까운 엄마 아빠일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일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부딪히며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거리에 보폭을 좀 넓히는 건 어떨까? 자식들과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해도 자식들과 마음만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것이다. 공부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없는 짬을 내서 일하고 봉사하느라 바쁘다는 걸 그렇게 여유 없게 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락이 조금이라도 뜸하면 이놈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 걱정하는 내색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심한 척 안부 문자를 보내고, 남편과 함께한 셀카를 찍어 보내며 우린 이렇게 사는데 너흰 어떻게 사니? 보여다오를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찾아다니지 않고 자식들도 자주 집을 방문하지는 않기에
한 번씩 방학이나 연휴에 만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드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적당한 거리, 자식과 부모가 지켜야 할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내 자식과 나의 거리, 그 거리가 뜨거운 것을 가져다 주면 먹기 좋게 식을 만큼의 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 너무 가까워 입이 될 수 있는 거리인지 너무 멀어 차가워져서 먹을 수 없는 거리인지 하고 말이다. 자식과 함께하는 인생도 마라톤과 같다. 자녀와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보폭으로 가야만 함께 끝까지 행복한 완주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가족의 밀도.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게 버거운 사이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타인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이라고 인식에 박혀 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어릴 때를 제외하고 부부와 자식은 생각만큼 같이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의 밀도가 높아졌다. 가족 간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마찰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 양식이 자주 눈에 띄게 된다는 의미다. 일주일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여 시간을 보내면 됐는데 100시간을 넘게 보내면서 많은 갈등도 생겨났다는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았다. 타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다. 자신만 아는 은밀한 사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간 속에서 나 아닌 누군가와 너무 가깝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물론 스킨십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때와 장소도 있는 법이다. 사람의 성향은 모두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가족이 움직일 것이라는 이심전심은 아주 가끔씩 맞는 법이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주치는 횟수조차 적은 큰 집에 살면 몰라도 대부분은 조금만 길게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자신과 다른 가족과의 밀도를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데 있다. 태어나서 자라면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의 밀도가 높아지다가 차차 낮아지며 성인이 되면 보통은 마음만 가까이에 있고 몸은 멀어지게 된다. 성인이 되었어도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자식이 캥거루처럼 다시 주머니로 들어가는 형태의 가족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의미다. 개개인의 밀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게 되는 것은 반려자를 만나면서다. 이때에 상대방의 가족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생각은 했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과도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돈도 나간다는 의미다. 세상 모든 가까워지는 것에는 보통 비용이 수반된다.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면 기초적인 생활비도 올라가며 밀도가 높은 반짝거리는 것도 비싸지며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수요가 높아져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불해야 하는 돈도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이 너무 유명해져서 바글바글하다면 똑같은 음식값을 지불해도 시간적인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돈으로 치환하는 사람도 있다. 몸이 가까워져야 할 것을 경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상대방 부모에게 무언가의 행동이 필요할 때 돈으로 해결한다. 자식에게 해야 할 행동을 배우자에게 돈을 주어서 빠져나가는 식이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관계의 밀도가 낮아져서 돈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는 순간 그냥 해체되어 버릴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당한 조직 밀도를 유지할 때 그 형태가 유지된다. 엄청난 압력에 의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 부서지기 쉬운 흑연이 된다. 보통은 다이아몬드에 더 찬사를 보내지만 흑연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그때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다. 또한 가까워진다는 것은 마찰열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한겨울에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아간다. 매번 가까운 것이 좋지는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혼을 하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아바타인 것처럼 동일시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에게 못하면 마치 자신이 무시당한 걸로 치부한다. 심지어 자신이 더 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용납되지만 상대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 남편의 대리 효도욕으로 인한 부인의 스트레스 호소는 이제 새롭지도 않다. 가족 간의 과도해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 부모의 심각한 교육열 역시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자식과 부모가 가까워지다 못해 자신처럼 생각하면 자식의 공부는 자신의 공부처럼 바뀐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공부하지는 않는다. 게임에서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이 있다면 게임에서는 돈이 안 들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든다는 점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지나간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물론 겉으로는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산으로 가서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던 안 하던 평생을 가족 간의 밀도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어릴 때는 부모와의 관계, 커가면서 형제와의 관계, 성인이 되어 결혼하면 상대방과 그 가족 간의 관계, 아이를 낳았다면 다시 자식과의 관계, 자식이 커서 결혼하면 다시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등이 이어진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돌아가는 듯하다. 누구나 지옥에서 살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인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종종 한다. 이는 심리적인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 배우자, 자식으로서의 일반적인 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관계는 없다. 분명히 타인과는 다른 밀도를 가진 것이 가족과의 밀도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가까워지는 것이 버거운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죽기 전까지 그 밀도는 항상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